최근에 바이에른 뮌헨이 분위기가 너무 안 좋습니다. 보험전에 또 여러 골 먹으면서 졌고 레버쿠젠, 라치오, 보움 이렇게 연패거든요. 뭐 사실 레버쿠젠전은 3대 0으로 지긴 했지만 그래도 상대가 레버쿠젠이니까 요 생각이 좀 들었다가 우리가 그 장코치님이랑 그 이제 전술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장코치님이 레버쿠젠전을 빗대어서 이제 얘기를 하고 라치오전 얘기도 잠깐 해주셨습니다만 네. 뭐 경기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준비한 플랜이라든지 전술적인 접근은 크게 문제는 없었다고 본다. 근데 다만 사비 알론소가 그것에 대한 대처를 훨씬 잘했고 맞아요. 이거는 바이에른 뮌헨과 레버쿠젠을 놓고 봤을 때 레버쿠젠이 훨씬 더 잘한 경기였다가 이제 그날 전술 토론의 좀 결론이었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래 선수들이 뭐 좀만 골 찬스 때 넣어준다면은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보험전도 물론 XG는 높았고 기회가 있긴 했거든요. 케인이 지금 약간 네. 후반기 오면서 케인 너무 안 좋아. 폼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공식전 3연패요. 보험전도 결국 많이 밀렸죠. 그러니까 바이에른 뮌헨이라는 클럽의 그런 체급이나 위상을 생각했을 때 연패 자체가 엄청나게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클럽이고 그렇죠. 연승을 못하는 것도 이제 이슈가 되는 클럽인데 보험전 끝나고 나서 이제 약간 그런 내부의 분위기도 예.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키미와 이 수석 코치죠 졸트레브. 아니 키미 교체 아웃되고 현장에서 표정이, 잡아줬는데 막 뭐라 중얼거리는데 화나 있더라고. 그래서 졸트레브랑 키미 간에 좀 다툼이 있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어. 그래서 서로 굉장히 좀 격앙된 채로 말을 주고받았고 예. 뭐 일단 기사에 따르면 거의 뭐 난투가 벌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요? 물론 뭐 그 안에서 뭐가 예. 있었는지 모르죠. 근데 어쨌든 서로 간에 의견 충돌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투엘 감독이 뭐 이런 건 사실 정상적인 현상이고 패배 후에 약간 좀 감정적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한 걸로 봐서 어느 정도 둘 사이의 그런 의견에 대한 대립은 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빌트에서도 키미와 투엘 간의 신뢰관계도 역시 깨졌다. 여기는 이미 선수와 감독 간의 그런 그러니까 어쨌든 서로가 서로 믿는 게 중요한데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바이언이 내부적인 그런 홍역을 또 치르고 있다라고 외부적인 시선에서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아무래도 연패고 본인 입장에서 키미 입장에서 나는 여기 풀타임으로 뛰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됐을 때는 사실 전체적으로 키미도 그렇고 팀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안 좋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거 나올 만해요. 새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투엘 감독의 그런 미드필더 뭐 구성안이라든지 이제 앞쪽에서 어떻게 해줘야 될지도 계속해서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투엘 감독이 뭐가 됐든 어찌 됐든 간에 또다시 불화설에 이제 휘말리게 됐습니다. 예. 사실 토마스 투엘이라는 감독이 거쳐간 대부분의 클럽에서의 좀 말미를 생각을 해보면 네. 그렇게 좀 매끄럽게 나왔다라고 보기도 힘들잖아요. 그렇죠. 이 감독 자체가 네. 뭐 최근으로 돌아가 봤을 때 사실 뭐 첼시에서도 좀 아쉽게 떠나고 뭐 그 첼시에서는 뭐 엄청나게 막 불화가 뭐 심했다 뭐 예전만큼 그러진 않았습니다만 투엘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뢰를 좀 잃었다라는 이야기도 좀 있었고 그 이전에 뭐 파리 생제르맹이라든지 다른 클럽에서도 어쨌든 불화가 있었던 끝에 나갔으니까 그러니까 뭐 투엘이라는 감독의 그런 전술적인 부분을 봤을 때 뭐 어느 정도 반전의 여지는 남아있다고 봅니다만 좀 이런 식으로 끝이 안 좋은 작별은 향후에 이제 투엘 감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그치. 클럽들이 과연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좀 생각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의문점을 남기는 그런 결과가 아니었을까. 장코치 말대로 좋은 감독이 갑자기 떨어지고 이렇진 않겠지. 근데 여전히 좋은 감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최근의 결과물은 썩 마음에 들지도 않고 그리고 이 감독을 다루는 데 있어서 클럽 위에 수뇌부진도 좀 카탈스러워하는 것 같고 선수단이랑도 불화가 있다고 하면 서로 도전하는 입장이 아니라면 사실 투엘이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투엘이 맡았었던 클럽 중에 진짜 메가급 클럽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저는 바이에른 뮌헨이 유일하다고 보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가 빅클럽이라고 지칭하는 뭐 사실 도르트문트도 있었고 그렇죠. 파리 생제르맹도 네. 있었고 뭐 첼시도 마찬가지고 첼시에도 챔피언스리그 우승도 이제 투엘이 했으니까 그러니까 큰 클럽을 맡으면서도 투엘 감독이 계속해서 이렇게 좀 불화가 있다라는 것이 팬들 입장에서도 그렇게 달가운 부분은 아닐 테고 지금 뭐 기록적으로만 놓고 봤을 때도 이미 나겔스만 전 감독 시절보다 많은 패배를 기록한 게 이제 투엘이니까 벌써? 그래서 그때 이제 10회 또 거의 한 반절 정도 했을 거예요 경기 수는. 예. 근데 이제 이미 그 패배를 넘어섰고 일단 만약에 그러니까 바이언 내부적으로는 이제 투엘 감독 경질에 관련해서는 뭐 따로 이야기가 나온 건 없고 이제 계속 간다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바이에른 감독의 차기 감독으로 거론되는 인물들이 좀 있어요. 예. 일단은 디에슬레틱발 사비 알론소. 일단 빅클럽이고
감독을 원한다? 그럼 얘기가 사비 알론소는 무조건 붙는 것 같아. 그렇죠. 왜냐면 이번 시즌 보여주고 있는 행보 자체가 너무 인상적이고 말씀드렸듯이 이 양 크리스티안 드레센 CEO가 투엘 감독 경질에 대해서는 이제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지금 바이언이 내부적으로 좀 변화를 고려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디에슬레틱에서 했습니다. 지금 알론소가 2026년 6월까지 레버쿠젠이랑 계약이거든요. 네. 그리고 투엘 감독은 2023-2024 시즌이 끝나면 딱 1년 남아요. 그러니까 투엘의 계약 기간은 25년까지라고 이제 생각을 해야겠죠. 그래서 알론소 얘기는 형이 얘기했듯이 네네네. 굉장히 많은 클럽들하고 나오고 있습니다만 바이에른 뮌헨 역시도 그런 선택지 중에 하나인 것 같긴 하다. 근데 그 얘기도 있죠. 지금 뮤른긴 클럽 감독도 어쨌든 사인 발표를 했잖아요. 그렇죠. 올 시즌 끝나면 네. 팀을 떠나겠다. 그래서 리버풀 쪽이랑도 알론소는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론소에게 리버풀은 사실 명분은 좀 있잖아요. 아, 그치. 그리고 바이에른 뮌헨도 있는 게 알론소가 맞아. 대표적으로 뛰었어. 그러니까 리버풀, 바이언 둘 다 그래. 선수로서 본인이 활약했었던 클럽들이었기 때문에 딱 그 말대로 명분이 있어요. 맞아. 둘 다 갈만한. 근데 그러니까 이제 어느 이게 쪽이 뭔가 알론소가 저도 그렇고 리버풀 느낌이 가장 좀 진하긴 그게 왜 하거든요. 그러냐면 왜지? 우리가 해외 축구를 막 처음 입문하고 막 보기 시작했을 때 알론소는 리버풀이었고 그래서 나는 알론소는 리버풀 그리고 이제 뭐 레알도 있으니까 약간 요 느낌이 좀 진하긴 한데 개인적으로. 그때 막 대가페 이런 게 그래. 막 리버풀 시절에 좀 주목을 많이 받고 어. 그래서 그런 걸 수도 네. 있어. 근데 바이에른 뮌헨도 뛰었기 때문에 뮌헨 감독으로 가도 뭐 이상한 일은 아니야. 네. 그래서 일단 알론소 얘기가 이제 투엘 감독 이제 후임으로서는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 이제 플라텐버그 쪽에서 얘기가 나온 건 투엘 후임 지단도 고려 대상이다. 네. 지단 근데 진짜 지단 감독하다가 뭐 하고 있었는지 궁금하다. 지단은 지금 뭐 계속 쉬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2021년이죠. 레알 감독직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딱 물러난 게 횟수로만 따졌을 때는 이제 한 3년 정도. 그러니까 많이 지났네. 뭐 야인으로 이제 살고 있었던 거죠. 야인이에요? 우리식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치.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지금 현 단계에서는 뭔가 구체적인 대화가 오간 건 없대요. 근데 바이언이 지단에 대해서 높게 평가하는 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우라 그리고 경험은 아마 이제 그런 거겠죠. 챔피언스 리그에서의 그런 인상적인 행보들 그리고 어쨌든 지단은 리가도 땄으니까 라리가도 땄으니까. 근데 이 지단의 아우라라고 하면 결국 이제 이 감독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선수 시절의 위상 그리고 감독으로서도 사실 어쨌든 성과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높게 평가한 것 같고 뭐 막말로 지단이 우승 못 해본 대회가 있습니까? 아니 선수로 감독으로 이 정도 커리어 낸 사람이 어딨어? 그리고 월드컵 우승했고 유로도 우승했고 그리고 그러니까 국가대표로서 그렇고 사실 클럽으로서도 리그 우승 많이 했고 챔피언스 리그도 어쨌든 들어갔고 그리고 개인 커리어로 따졌을 때는 발롱도르 위너에 맞지. 아니 부족함이 없어 사실. 부족함이 없어요. 진짜 흠 잡을 게 없는 감독이야. 진짜 모자람이 없는 감독 그 자체다. 그래서 여러 의미네요. 어쨌든 지단도 이렇게 후보군으로 좀 연결이 되고 있는 걸로 봐서 확실한 건 토마스 투엘 감독의 지금 입지 자체가 그렇게 안정적인 상황은 아니다. 그리고 최근에 바이에른 뮌헨의 이런 흐름이나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이런 불화설들 이런 걸 종합해 봤을 때도 다시 한번 투엘 감독이 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거치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2차전 라치오랑 2차전이 일단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우파메카노가 지금 챔스도 못 뛰고 리그도 못 뛰거든요. 둘 다 이제 퇴장을 당해가지고 뭐 알리안츠 아레나에서의 경기이기 때문에 1대0의 격차가 크지도 않고 저는 뮌헨이 1차전 원정이었으니까 뒤집을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뒤집는 내용, 뒤집는 결과가 동시에 좀 잘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럼 진짜 감독 바뀔 가능성도 있고. 어쨌든 이런 좀 안 좋은 팀 분위기를 또 바꿀 수 있는 건 결국에는 이제 승리고 맞아. 그 승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제 어떤 비전을 또 투엘이 보여줄 것인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